자, 내일 예정된 국회 대법원장 청문회에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 불출석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청문회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도 발의가 됐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적은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합의체의 영향력 행사 1호,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2호, 12.3 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3호, 파기환송심의 압력 행사 4에서 7호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고요. 다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자체 발의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 이게 묘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콜롬비아 마약왕 사례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민주당을 비판했죠. 정치인에게 불리한 판결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다.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을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뭐가 다르냐 직격을 했습니다. 자, 김두수 본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 청문회 특검법. 이게 민주당의 이제 지금 그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행정과 입법, 사법을 다 장악하는 독재로 가는 기본 발판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 의심이 생기게 되는 일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해소 부분이 뭐 걱정이 됐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재판이 다 연기 수년 됐고 이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이 계엄과 내란 혐의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 부소시용으로 사법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청문회 이 부분을 지금 대선 기간 내에 잡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국민들, 즉 중도적 국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더욱 결집시켜서 지금 뭐 40%대 어떤 어느 선에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서 딴 쪽이 이제 도전할 뭐 이런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는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안 된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부를 협박하는 용도이기도 하면서 내부에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런 용도로 이걸 쓰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걸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이렇게 협박하고 밀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요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김경일 의원님,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이게 일종의 상관없는 척하면서 수화들 시켜서 슬쩍 겁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를 알고 있거나 또는 제보했거나 뭔가 관련이 있는 듯한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당 지도부 반대야. 우리랑 상관없어. 근데 초선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대법원장 특검해서 수사해서 구속시켜야겠네. 이렇게 갑자기 빨리 하는 재판이 어딨어? 아니 근데 재판에 법에 3개월 이내에 빨리 재판하라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써져 있는데 법대로 한 거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한 걸 그걸 가지고 수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좋게 표현하면 능수능란함이고요. 나쁜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건 음흉함의 정점이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굉장히 무서운 공포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성격적 리스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같은 맥락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워낙 초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적 리스크, 개인적인 어떤 이런 리스크들이 다 그냥 묻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눈을 떴을 때는 이게 확 하고 들여 보이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유세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한 문제냐? 아니다. 그러면서 좌우통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좋잖아요. 본인 말씀은 예. 좋잖아요. 예. 근데 그럼 본인의 진짜 철학이 그렇고 평소의 행동과 철학과 강한 의지가 그 방향에 실려 있다면 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가 공천 줬던 의원들 아니에요.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의중을 안 따라요. 이렇게 이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법안 발의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마음을 읽고 나서 지금 야 니들은 우리 쪽은 전체적으로 상관없는 듯 하면서 뺨을 한 대 세게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쪽 저쪽을 정말 지능적으로 잘 나눠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 통치에 굉장히 잘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 전체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제 그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제 그 유죄 파기환송의 속도를 냈다는 점을 이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의원이. 그렇긴 한데, 자 이거를 지금 이재강 의원이 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주 대표예요. 이분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근데 그 이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이거는 당론에 따라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더민초라는 데가 굉장히 강성 친명 성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민초나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네. 좀 초선 중심의 강성 측면들은 이거는 이제 어쨌든 자기의 데몬스트레이션처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2, 3주 전부터는 김민석 최고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신중 모드로 어찌 보면 사실은 이대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다른 일을 더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은 마뜩지 않을 수 있죠. 어찌 보면 다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부자 몸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당 전체적으로는 무시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재판 스스로가 자유심정주의라고 해서 어떤 뭐 과정에서 재판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는가는 전적으로 재판관 본인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증거 채택부터 모든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한계가 있는 지적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에도 엄청난 율사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공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금 댓글도 보면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왜 대법관들이 청문회 하자는데 거부하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대법관들이 한 짓 절대 잊지 말자. 이번에 반드시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조희대 특검법 통과시켜라.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 또 미국처럼 정치 판사들도 파면하는 걸 넣어야 한다. 이게 뭐 진짜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런지. 물론 이제 반면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하면 되냐. 자기네 후보 유죄됐다고 법관 협박하는 꼴이다. 국회 권력에 정권 잡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 섬뜩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한동훈이 할 소리냐. 역시 깐족깐족. 반면에 한동훈이 후보로 나왔으면 이재명 이런 논리로 일격가했을 텐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든 건 정말 잘못된 것이 뭐 댓글을 다신 분께는 그렇지만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 권력이나 의회 권력이 대법관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거는 정말 미국의 사례를 한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겁박했다가는
그건 바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좌도 우도 없다라는 말에 조금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퓰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좌도 우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정의로 규정해요. 그리고 나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부정의로 규정해요. 대표적인 게 페로니즘 같은 거거든요.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런 남미 포퓰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은 내가 좌파이기 때문에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파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나의 이 정의로움을 방해하는 대법원은 부정의하다. 그래서 저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근데 좌도 우도 없으니까 되게 통합적이고 중도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좌도 우도 없다라는 말은 나한테는 좌도 우도 통하지 않은 나는 절대적인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국민들이 너무 좋게 듣는 게 좀 위험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김준수 원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중에서 이제 미국의 주 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미국의 예를 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아까 맞고, 그리고 뭐 종신 그 대법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앵커가 설명도 했지만 미국에서 한번 이제 그걸 좀 개혁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못했고, 한국도 이 대법원 판사에 대한 기간을 보장하거나 이게 어쨌든 정치로부터 이렇게 사법 독립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 이런 것들을 계속 정치인들이 존중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마침 이번에 어떤 일련의 계엄과 이런 사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음모와 뭔가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고 이걸 딥정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정하는 뭔가 세력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을 계속 한편을 이용하고 정복시키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쟁점이 한국 사회 위기의 미래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정책으로 이렇게 가서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해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2차 내란, 3차 내란처럼 이 주위에 싸고 있는 이거를 일거에 싹 쓸어버리려면, 그러려면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 증거처럼 이 일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또 사법부도 정했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년한 상태에서도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은, 선거 기간에 또 이것을 청문회를 열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그냥 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전략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거의 쟁점을 과거의 문제로, 과거의 어쨌든 갈등의 문제로 자기의 유리한 측면을 끌고 가겠다, 그 의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댓글에 조희대 대법관, 지기현 판사 제대로 답해야 할 때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입법부 독재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사법부 절차 안 지킨 건 왜 비판 안 하나, 이런 의견. 지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 협박하고 특검하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검법에 적은 범죄 혐의 중에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의 영향력 행사, 파기환송심의 압력 행사,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설명은 원래 이제 633 선거법 강행 규정이 있어서, 근데 이게 3년 걸렸잖아요. 뭐 1심 판사는 판결 1년 7개월인가 끌다가 또 판결도 안 하고 사표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거 이 특검법에 적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원래 재판은 빨리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원래 빨리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특히 힘 있는 피고인들은 갖은 꾀를 다 부리고 갖은 술수를 다 부리잖아요. 증인 신청해놓고 증인 뒤에서는 못 나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늘려가지고 이거 검증해달라고 그러고, 피고인 본인이 내가 정치 일정 때문에 바쁘니까 법정에 못 나가겠다고 연기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월 1년이면 끝나야 될 재판을 1심을 2년 3년씩 끌고 갔잖아요. 그게 특히 나빠진 게 문재인 대통령 이후부터예요. 속칭 사법개혁을 한다고 한. 그전에는 아무리 뭐라 그랬어도 형사사건이 대법원까지 2, 3년이면 끝났어요. 조국 장관 재판이 6년이 걸렸어요. 심지어는 울산의 개입사건은 지금 5년, 6년이 흘렸는데 이제 1심하고 항소심 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이후에 그렇게 그냥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보면. 근데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압력을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들한테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압력을 넣었어요? 이렇게 유죄 취지로 무슨 판결을 합시다라고 무슨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거야? 아니면 대법관한테 쿡 찔러가지고 당신 생각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다는 무슨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얘기를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내지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얘기를 만들어서 국민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망동을 부려서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판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쪽에서 뭐 계속 뭐라 그랬냐면 자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이 정지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울 거야.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러나 저러나 이 재판을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도대체 무슨 압력이 있고 무슨 잘못된 절차가 있으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재명 캠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도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 처리 절차나 이제 속도를 놓고는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이례적이었다, 뭐 이런 목소리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사건 기록을 철저히 다 봤느냐, 예. 그리고 소부에서 말하자면 전원 합의체로 갈 때 너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절차적 정당성에 하나의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제대로 기록이나 보고 했느냐, 이미 짜여진 각복에서 답을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것을 대선 전에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조희대 대법관의 나름대로의 충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빨라도 너무 빨랐다라고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